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어둠 속에서도 다시 마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일터에서 은퇴하며 오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죠. 이런 변화들은 우리에게 깊은 공허감과 외로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마음의 어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우울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함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야기와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따뜻한 계절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일부 노년 우울증의 현실과 원인. 우울감은 우리의 삶에서 흔히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원인도 다양해지죠.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를 잃는 일, 자녀와의 거리감, 신체적인 건강 문제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김정의 할머니는 70대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해외에 나가 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다고 느끼셨죠? 점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고 좋아하던 책 읽기조차 손에서 놓아버리셨습니다. 이런 감정은 많은 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울감을 방치하면 우리의 신체와 정신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노년 우울증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조용히, 더 깊이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2부 작은 변화가 큰 희망으로. 정혜숙 할머니는 우연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미술 치료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번만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참석하셨죠. 그곳에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제가 뭘 하겠나 싶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치유가 될 줄 몰랐죠. 심리학자 칼 융은 예술은 무의식의 언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동네에서 진행되는 모임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우리의 삶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3부 사람과 연결될 때 마음이 꽃핍니다.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죠. 박창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만난 산책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주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점점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애덤 그랜트는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반으로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에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작은 관계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자주 가는 시장의 상인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4부 일상 속에서 우울감을 극복하는 실천 방법.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해 특별한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크게 변화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햇살 받기.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해보세요. 햇살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돕습니다. 산책하면서 바람을 느끼고 주변의 나무와 꽃을 바라보세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두 번째, 감사 노트 쓰기. 매일 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커피가 정말 맛있었다거나 친구가 전화해서 기뻤다 같은 소소한 일들이죠.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명상과 호흡.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5분 동안 깊게 호흡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평온하다, 내쉬며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를 반복해 보세요.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새로운 취미 도전. 과거에 즐기지 않았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꽃꽂이, 도예, 혹은 간단한 요리 강습도 좋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은 마음에 큰 만족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전화 한 통. 가족이나 친구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연락하기 망설여진다면 간단히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후 마음이 다시 꽃피는 계절.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극복할 힘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순간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작은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산책, 글쓰기, 혹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시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